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일 밤 10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해체, 사실상 검찰 해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들도 이제 양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헌법학회장을 지낸 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친위 쿠데타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게 법치 파괴다,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줄이면은 쿠데타, 법적으로 구성하면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는 일종의 반역적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순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을 죽이고 있는, 국민의 힘을 빼고 있는 이 정당이 그러면 다른 방면에서는 잘하고 있느냐? 지금 검찰 문제는 막 검사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선거에만 열심히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선거에 열심히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결국 단일화,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를 극적으로 성공시키는 거, 거기에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아니 사실상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치란 것은 결과로 따집니다. 그 결과가 박영선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면은 사실상 박영선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사실상 박영선 비판은 안 하고 유력한 야권 후보인 안철수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운동만 골라서 합니다. 국민의힘을 불임정당으로 만든 장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은 그가 아무리 당선 가능성이 있거나 반문재인 성향이라도 찍어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박영선에게 유리한 선전활동 아니겠습니까?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경선을 드라마틱하게 만들 국리를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짜증만 심어주는 기현책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모르겠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확신을 주어야죠. 단일화 반드시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투표 임박해서 이루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투표일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일부터 사전투표합니다. 사전투표. 3자 필승론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투표를 높이자는 말을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를 많이 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부정론,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엉터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투표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문재인 성향이 강한 야권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많은 20대와 60대 이상은 사전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 취약계층이니까 덜 붐비는 4월 2일, 4월 3일 사전투표장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20대는 당일에는 좀 다른 일도 하고 때로는 놀러갈 국리도 해야 되니까 미리 투표하자는 마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전투표 독려를 해야죠. 왜 못하느냐? 김종인 씨가 작년에 결정적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일부 자칭 우파 유튜브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들고 일어나니까 사전투표에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투표 불신을 확산시키면은 다음 선거에 우리가 진다. 우리가 선거를 한 당사자다. 우리가 졌다.
투개표에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방치해가지고 의용부용하는 사이에 보수층에서는 사전투표 부족론이 확산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겁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투표율을 높이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박영선을 도우려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의로 투표율을 낮추면은 이 조직동원력이 엄청난 민주당을 유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될 경우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를 밀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안철수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영선이 당선되는 것이 김종인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데 유리하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김종인의 배신 행각을 방조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역사 앞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김종인 등 호남 좌파의 경상도와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념과 이익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고향에서 매도당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21일에 제가 조갑제닷컴에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은 2020년 작년 10월 21일에 썼던 겁니다. 김종인은 자유진영 속으로 침투한 좌파 프락치로 보인다. 1. 2016년 총선에서 그는 좌파 정당을 이끌고 문재인 집권의 길을 열었다. 2. 그의 경제민주화 노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반시장적 좌파 정책이다. 3. 그의 친호남 정책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호남의 좌경화 문제를 덮고 가는 정도를 넘어서 국민의 힘을 호남 봉사기관으로 전락시켰다. 4. 재판 중인 이명박 박근혜에 관련하여 사과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도의와 인륜을 저버린 폐륜이다. 무슨 자격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대신하여 사과하며 무슨 자격으로 박근혜 탄핵을 추인하는가? 5. 그의 탈이념 노선은 이념전쟁 중인 한반도에서 김정은 세력에 백기투항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념이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이를 버리면 무엇으로 싸우나? 6. 그는 권력형 부패 비리 전력자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패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최근의 펀드 게이트에 대해서 그는 발언권 자체가 없다. 7. 그의 친호남 노선은 국민의힘이 딛고 있는 경상도 지지층을 분열 이탈시키고 그의 탈이념 노선은 국민의힘을 뒷받침하는 헌법수호 세력의 분노를 촉발시켜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기 부정에 의한 자멸의 길을 걷게 만들 것이다. 이게 김종인의 노림수일진데 그는 좌파 프락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신념 체계와 작동 원리를 해체하는 임무를 띈 프락치로 보고 그렇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살려면 먼저 김종인을 몰아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다. 그런데 몰아내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은 이게 논설위원실 같이 행동합니다. 국회의원 각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나운 좌파 정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왜 거리에 안 나갑니까? 왜 광장에 안 나갑니까? 왜 농성 안 합니까? 왜 몰려가서 밤새우면서 왜 싸우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야 국회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회 포기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가도록 하고 그 책임을 다 그 사람들이 지도록 하고 투표장에서 결판 내는 지금 국회에 가나 마나 국회에 있으면서 막아낸 게 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결국 들러리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 힘은 결국 이게 관료 집단입니다. 이거는 관료 집단. 어떻게 보면 관료 집단 중에서도 권력의 길을 못 펴는 식민지 관료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힘의
어울리는 지도자가 김종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인지. 어쨌든 국민의힘, 김종인 두 사람의 운명은 이번 부산 서울시장 선거로서 결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덕도 공항 건설에 찬동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산 사람들도 속지 않는데, 부산 사람들도 안 속는데, 사실은 그 공항공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부산, 울산, 경남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정권 선동에 따라서 도장 찍었던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